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북부 남부 통행요금이 다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기 북부를 지나는 통행요금이 더 비싼데 그 이유가 유독 북부에만 몰려있는 민자고속도로 때문입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주요 이용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은 고속도로 요금조차도 남부와 차별받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지난 2007년 전 구간 개통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에서 송출을 포함해 총 5개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는 정부 예산이 아닌 대부분 민간 자본을 들여 조성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북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경기 북부 구간, 일산에서 퇴계원 36.4km를 이용하면 승용차 기준 1km당 88원인 3,2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 남부 구간 91.62km는 총 5,400원으로 1km당 59원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남부 주민들에 비해 약 30% 정도의 비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오석교 의원은 다음 달 정부 예산으로 조성한 세종 포천고속도로 제2구간인 구리 안성 구간이 개통되면 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경기 북부 주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개통이라 북부 민자 구간 통행료 조정의 시간이 시급한 사항이라 도의원이 되고부터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경기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 인하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권 접경 지역 등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6차 계획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뛰어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52분쯤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나체로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주지에서 40대 남성 A씨를 찾았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하에 A씨를 긴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스마트 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시내 스마트 IoT 보행로 사업과 버스 승강장 정차 안전 시스템 구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내년 6월까지 11억 6천만 원을 들여 맨발길 16곳, 3.4km가 새롭게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의 맨발길은 모두 29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내년 맨발길 16곳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맨발길은 16곳, 총 연장 3.4km로 하천변 11곳, 녹지 3곳, 공원에 2곳 등입니다. 지역별로는 신곡동 4곳, 의정부동 3곳, 간흥, 녹양, 호원동 각 2곳과 장암, 금호, 밀락동 각 1곳입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맨발길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고자 매뉴얼을 제작해 해당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양주시가 한국철도공사에 교외선 이령역사 관광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령역은 BTS 봄날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이령역사 복원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광 홍보관 조성과 통행로 확보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령역이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될 선도지구의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천 중동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2곳 가운데 2개 구역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리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부천 중동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 도시정비 선도지구에 은하마을과 반달마을이 선정됐습니다. 2개 구역은 전체 5,900여 세대 규모로 중동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약 15%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선도지구 전용 패스트트랙 절차를 담은 노후계획 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협력형 지원, 예비시행자 조기 지정, 심의 간소화 등 특별정비계획 조기 수립을 지원하는 행정지침이 담길 전망입니다. 선도지구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신탁사와 공공기관 등 예비시행자 지정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이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국토부가 마련한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을 선도지구에 적용합니다. 경기도 승인을 앞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한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정비가 가능해집니다. 부천시는 또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해 나가는 순차 정비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미래도시 공간구조계획을 포함하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단지에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를 발표한 가운데 이주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일부 접경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 우려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경기도가 행정명령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자 되레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설정한 접경지역 위험구역은 연천과 파주, 김포 등 3개 시군입니다. 위험구역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출입하는 행위 등이 엄격히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3개 시군 안에 11개 지점인데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중면 합수리 등 연천 5곳과 파주 4곳, 김포 2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위험구역 설정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후 구역 안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에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에서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험구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위험구역이라는 표현을 딱 쓰니까 이제 주민들이 약간 뭐랄까 좀 불안정하고 뭔가 뭐 진짜 뭐 좀 위협을 느끼는 건가 그런 역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만이 현재 안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했다는 거라고 단정질 수도 없거든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일부 납북자 단체는 북한의 대남 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행정 조치라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시 북한이 보복 타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북전단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 겨울은 첫눈부터 대설입니다. 밤부터 시작된 눈이 종일 쏟아지며 서울에는 기록적으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늦가을 단풍잎 위에도 도로 위 신호등에도 소복이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차들은 느릿느릿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눈 소식에 평소보다 서둘러 길을 나선 시민들은 행여 미끄러질까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침에 첫눈 보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근데 출근길에 밀릴까 봐. 첫눈인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솔직히 몰랐고 그래서 많이 쌓여가지고 좀 이쁘긴 한데 좀 미끄러워서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내린 올겨울 첫눈. 하룻밤 사이 서울에만 15cm가 넘게 쌓였습니다. 11월 적설량으론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출근길 지하철이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례적인 기록을 남긴 이번 첫눈은 28일까지 더 내립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5km 상공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11월 달이지만은 천둥 번개를 같이 동반해서 대류성이 불안정이 강해졌고요. 경기 남부 중심으로 해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출퇴근길, 빙판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찰이 현직 인천시의원이 연루된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오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경찰은 또 인천에 있는 이 업체 사무실에서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 2명은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인천시 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납품업체 관계자들뿐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 의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무라인 임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와 국민의힘 김정우 대표는 27일 제379회 정례회 일정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는데요. 합의문에는 양당이 다음 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같은 달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달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정 질문과 의원 5분 발언을 실시하고 의회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12대 도의원 개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에 3차례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여야 정치권이 협력해 재추진됐습니다. 올해 3, 4분기 LG 헬로비전 수도권 지역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가 26일 LG 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수도권 지역방송은 서울 은평과 양천방송, 경기 북부 나라방송, 경기 부천, 김포와 북인천 방송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피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부천 호텔 화재 일주일 뒤 현장을 점검한 심층 보도와 은평 서울혁신파크 등 눈길 가는 지역 이슈 보도를 잘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